자, 계속해서 문제 61번부터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제 61번. 자, 비상 콘센트 설비의 전격 전압이 220V인 경우 가하는 절연 내력 시료 전압은, 자, 보세요. 비상 콘센트 설비의 전격 전압이 나왔을 때 그때 이제 절연 내력 시료 전압이 두 가지로 구분이 되어 있죠. 자, 보시면 자, 전격 전압이 150V 이하인 경우와 그리고 전격 전압이 150V를 초과하는 경우, 이 두 가지 경우에 대해서 그 절연 내력 시료 전압이 다릅니다. 자, 먼저 전격 전압이 150V 이하인 경우에는 몇 볼트냐? 1000V. 1000V의 시료 전압을 가했을 때 그때 1분 이상 견뎌야 되는 거고요. 자, 반대로 전격 전압이 150V를 초과한 경우는 전격 전압의 2배. 전격 전압의 2배에다가 1000V를 더한 시료 전압을 가했을 때 1분 이상 견뎌야 정상이 되는 거죠. 자, 그런데 문제에서 전격 전압이 얼마라고 했어요? 전격 전압이 220V라고 했죠? 그 220V면 150V를 초과하기 때문에 이 방법으로 시료 전압을 구해야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자, 전격 전압이 220V예요. 220V 곱하기 2 더하기 1000이 되겠죠, 1000. 그러면 시료 전압은 1440V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정답은 4번에 1440V가 정답이 되겠습니다. 정답은 4번입니다. 자, 다음 62번. 자동화재 속보 설비 속보기의 기능에 대한 기준 중 틀린 것은, 보기 중에서 잘못된 것 하나 고르시면 되겠습니다. 1번, 작동 신호를 수신하거나 수동으로 동작시키는 경우 30초 이내에 소방관서에 자동적으로 신호를 발하여 통보하되 3회 이상 속보할 수 있어야 한다. 1번, 잘못됐죠? 자, 어디가 잘못됐냐? 여기입니다. 작동 신호를 수신하거나 수동으로 동작시키는 경우 30초 이내가 아니죠? 30초 이내가 아니고요. 20초 이내가 돼야 맞습니다. 20초 이내에 소방관서에 자동적으로 신호를 발하여 통보하되 3회 이상 속보할 수 있어야 할 것. 그래서 1번이 틀린 내용이 되겠습니다. 정답 1번이고요. 나머지 예비 전원을 병렬로 접속하는 경우에는 이런 거 역충전 방지 등의 조치를 해야 된다. 맞죠? 3번, 연동 또는 수동으로 소방관서의 화재 발생 음성 정보를 속보 중인 경우에도 송수화 장치를 이용한 통화가 우선적으로 가능하여야 한다. 3번도 맞는 내용이고요. 4번, 속보기의 송수화 장치가 정상 위치가 아닌 경우에도 연동 또는 수동으로 속보가 가능하여야 한다. 맞죠? 그래서 옳지 않은 것은 1번입니다. 30초 이내가 아니고 20초 이내가 돼야 맞는 거죠. 정답 1번입니다. 정답 1번. 자, 다음 63번. 자, 비상경보 설비 및 단독경보용 감지기의 화재 안전 성능 기준 중 비상벨 설비 또는 자동식 사이렌 설비에는 그 설비에 대한 감시 상태를 60분간 지속한 후 유효하게 몇 분 이상 경보할 수 있는 축전지 설비를 설치하여야 하는가? 그래서 이 비상벨 설비 또는 자동식 사이렌 설비 같은 경우는 바로 감시 상태를 60분간 지속한 후, 자, 몇 분 이상? 10분 이상. 10분 이상 유효하게 경보할 수 있는 그러한 축전지 설비를 설치를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정답은 1번에 10분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다음 64번. 특정 소방 대상물의 그 부분에서 피난층에 이르는 부분의 비상 조명 등을 60분 이상 유효하게 작동시킬 수 있는 용량으로 하여야 하는 경우가 아닌 것은, 자, 일반적인 경우는 비상 조명등 같은 경우 20분 이상 유효하게 작동시킬 수 있어야 되는 거죠. 20분 이상이죠. 그런데 예외적으로 60분 이상 유효하게 작동시킬 수 있는 용량이 되어야 되는 경우가 있어요. 자, 어떤 경우냐? 1번, 지하층을 제외한 층수가 11층 이상의 층. 맞는 거죠? 지하층을 제외한 층수가, 그러니까 지상층만 말하는 거예요. 지상층의 층수가 11층 이상의 층. 맞죠? 2번, 지하층 또는 무창층으로서 용도가 도매시장, 소매시장. 이것도 60분 이상 맞는 거고요. 3번,
지하층 또는 무창층으로서 용도가 여객 자동차 터미널, 지하 역사 또는 지하 상가 다 해당이 되는 거죠. 자, 1, 2, 3번은 자, 용량이 60불 이상이 되는 경우 맞습니다. 자, 그런데 4번에 지하 가중 터널로서 길이가 500m 이상이다. 이것은 해당 사항이 안 됩니다. 정답은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정답 4번. 자, 다음 65번. 비상경보 설비 및 단독경보용 감지기의 화재 안전 기술 기준에 따라 비상경보 설비를 설치해야 하는 특정 소방 대상물에 비상벨 설비 또는 자동식 사이렌 설비와 연동하여 작동하는 비상방송 설비를 설치한 경우에 면제할 수 있는 것은? 자, 이런 거죠. 자, 특정 소방 대상물에 비상벨 설비 또는 자동식 사이렌 설비와 연동하여 작동하는 비상방송 설비를 설치한 경우에요. 그때 면제할 수 있는 것. 자, 그럼 여기서 이 보기 중에서 자, 비상방송 설비는 어떠한 설비에 해당이 되죠? 비상방송 설비는 바로 경보설비죠? 경보설비. 자, 경보설비를 설치했대요. 그럼 뭘 면제할 수 있냐? 그럼 같은 경보설비 중에서 하나를 면제할 수 있는 거겠죠? 그럼 보기 중에서 경보설비에 해당되는 게 뭐가 있어요? 바로 지구 음향장치가 있죠. 지구 음향장치. 그래서 지구 음향장치 설치를 면제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예, 정답은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4번. 자, 다음 66번 문제. 자동화재 탐지 설비 및 시각 경보장치의 화재 안전 기술 기준에 따른 정온식 감지선형 감지기의 설치 기준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어떤 감지기라고요? 정온식 감지선형 감지기입니다. 정온식 감지선형. 자, 이것은 케이블 형태로 되어 있죠? 자, 감지기가 다른 감지기와 다르게 외관이 케이블, 전선 형태로 되어 있는 감지기입니다. 그 감지기의 설치 기준으로 옳지 않은 것을 찾는 거죠. 자, 1번. 단자부와 마감 고정 금고와의 설치 간격은 10cm 이내로 설치할 것. 어때요? 맞는 거죠? 네, 10cm 이내 맞는 설명이고요. 2번. 보조선이나 고정 금고를 사용하여 감지선이 늘어지지 않도록 설치할 것. 이거 당연히 맞는 거죠. 선이 늘어지면 안 되겠죠. 다음 3번. 감지선형 감지기의 굴곡 반경은 3cm 이상이다. 예, 틀렸습니다. 굴곡 반경. 그러니까 이 감지선형 감지기가 전선 형태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자, 구부러지는 부분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이렇게 구부러지는 부분. 이렇게. 그런데 이 굴곡 반경이 너무 작으면 이게 가혹해. 이 구부러지는 부분이 가혹하기 때문에 여기서 끊어질 위험이 있겠죠. 그래서 굴곡 반경은 최소가 이제 반경 여기를 말하는 거예요. 여기 반경이 이 최소 굴곡 반경이 최소 5cm는 돼야 돼요. 그래서 이 3cm 이상이 아니고 5cm 이상이 돼야 맞습니다. 그렇죠? 예. 3cm 이상이 아니고요. 5cm 이상이 맞는 거죠. 정답 3번이고요. 4번. 창고의 천장 등의 지지물이 적당하지 않는 장소에서는 보조선을 설치하고 그곳에 감지기를 설치할 것. 맞습니다. 그래서 옳지 않은 것은 3번이 옳지 않습니다. 정답은 3번이네요. 자, 그 다음 67번 문제입니다. 67번. 자, 소형 피난구 유도 등의 표시면이 1:1 비율의 정사각형 모양일 때 해당 표시면은 몇 밀리미터 이상으로 표시면의 크기를 지정해야 하는가? 자, 이런 거죠. 자, 피난구 유도 등의 표시면이 자, 1:1 비율의 정사각형 모양이래요. 그러니까 피난구 유도 등의 표시면이 이렇게 1:1 비율, 그러니까 가로 세로의 비율이 1:1이라는 거죠. 즉 정사각형 모양일 때 해당 표시면은 몇 밀리미터 이상, 그러니까 한 변의 길이가 얼마 이상인 표시면의 크기를 지정해야 되냐. 자, 이거는 세 가지를 좀 구분하셔야 됩니다. 세 가지. 소형, 중형, 그리고 대형. 이렇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세 가지. 그때 자, 소형인 경우는 소형일 때는 한 변의 길이가 100mm 이상이에요. 소형일 때. 자, 중형일 때는 200mm 이상이고요. 200mm 이상. 그리고 대형일 때가 250mm 이상입니다. 자, 지금 이 문제에서는 지금 크기가 어떤 크기라고 했어요?
소형입니다. 소형인 경우는 한 변의 길이가 얼마라고요? 100mm 이상이라는 거죠. 정답 1번이고요. 이제 다른 문제에서는 어떻게 나오겠어요? 소형이 나올 수도 있고 중형을 물어볼 수도 있고 대형을 물어볼 수가 있습니다. 문제에 따라서. 그래서 이 세 가지 값들을 잘 구분해서 암기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건 소형 피난구 유도등이기 때문에 바로 100mm 이상이 정답이 되는 거죠. 정답은 1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 68번. 소방시설용 비상전원 수전 설비의 화재안전 기술 기준에 따라 일반 전기 사업자로부터 특별고압 또는 고압으로 수전하는 비상전원 수전 설비로 큐비클형을 사용하는 경우의 시설 기준으로 틀린 것은? 자, 보기 중에서 큐비클형의 시설 기준이 아닌 것을 고르시면 되겠습니다. 자, 1번. 외암은 두께 2.3mm 이상의 강판으로 제작할 것. 맞죠? 외암의 두께 2.3mm 이상 맞고요. 2번. 외암은 건축물의 바닥 등에 견고하게 고정할 것. 맞는 내용이죠. 견고하게 고정할 것 맞고요. 3번. 공용 큐비클식의 소방회로와 일반 회로에 사용되는 배선 및 배선용 기기는 난연 재료로 구획할 것? 틀렸습니다. 난연 재료. 난연 재료가 아니죠. 네, 난연 재료가 아니고요. 불연 재료가 맞습니다. 불연 재료. 그러니까 불연 재료는 아예 탈 수 없는 물질인 거고요. 난연 재료는 이제 타기 어려운, 그러니까 타긴 타는데 잘 안 타는 걸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불연 재료가 맞는 거예요. 아예 탈 수 없는 재료. 그래서 불연 재료를 구획할 것. 3번 틀렸고요. 4번. 큐비클은 전용 큐비클로 설치할 것. 그래서 큐비클 같은 경우는 전용 큐비클 또는 공용 큐비클도 사용할 수 있죠. 그래서 이게 4번이 틀렸다고 볼 수 없어요. 큐비클은 전용 큐비클 또는 공용 큐비클로 설치할 것. 그러니까 둘 중에 아무거나 설치해도 돼요. 4번은 틀린 내용은 아닙니다. 그래서 틀린 것은 3번. 난연 재료가 아니고 불연 재료가 돼야 맞는 거죠. 정답은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 69번. 비상경보 설비의 구성 요소로 옳은 것은? 자, 보기 내용 중에서 이제 비상경보 설비의 구성 요소로 다 맞게 나열된 것만 찾는 거예요. 자, 1번에 기동장치, 경종, 화재 표시 등 전원. 어때요? 요 네 가지는 전부 다 비상경보 설비의 구성 요소가 맞습니다. 4개 다 맞아요. 정답 1번이 되겠죠? 근데 2번은 자, 전원, 경종, 기동장치, 유도등. 유도등은 아니죠. 유도등은 이제 경보 설비에 들어가지 않죠. 그죠? 유도등. 3번. 위치 표시 등, 경종, 화재 표시 등 유도 표지. 이 유도 표지가 안 되죠. 유도 표지는 피난 설비죠. 피난 설비. 경보 설비가 아니고 피난 설비죠. 피난 설비. 다음 4번. 경종, 기동장치, 화재 표시 등 감지기. 감지기가 안 들어가죠. 감지기는 자동화재 탐지 설비의 구성 요소죠. 이것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정답은 1번이 옳게 되어 있습니다. 정답은 1번이고요. 자, 다음 70번. 무선통신 보조 설비의 화재 안전 기술 기준에 따라 금속재 지지 금구를 사용하여 무선통신 보조 설비의 누설 동축 케이블을 벽에 고정시키고자 하는 경우 몇 미터 이내마다 고정시켜야 하는가? 단, 불연 재료로 구획된 반자 안에 설치하는 경우는 제외한다라고 했습니다. 자, 이때 누설 동축 케이블을 벽에 고정시키는 경우에는 몇 미터 이내마다 맞죠? 4미터 이내마다 고정을 시켜야 되는 겁니다. 4미터 이내. 정답은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4미터 이내마다 고정시킨다. 정답 3번. 자, 다음 71번. 누전경보기의 화재안전 기술 기준에 따라 경계전로의 누설 전류를 자동적으로 검출하여 이를 누전경보기의 수신부에 송신하는 것은? 자, 뭐라고 했어요? 경계전로의 누설 전류를 자동적으로 검출한다. 바로 누전경보기의 구성 요소 중에서 영상 변류기의 기능이죠. 변류기. 그래서 정답은 1번의 변류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경계전로의 누설 전류를 자동으로 검출한다. 이것은 변류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답 1번의 변류기입니다. 변류기. 자, 다음 72번.
비상방송 설비의 음향 장치 설치 기준으로 틀린 것은? 자, 이 문제 상당히 자주 나오는 문제 중에 하나죠. 비상방송 설비의 음향 장치 설치 기준. 자, 1번. 확성기는 각 층마다 설치하되 그 층의 각 부분으로부터 하나의 확성기까지의 수평거리가 몇 미터 이하다? 25m 이하다. 맞는 거죠. 네, 수평거리 25m 이하 맞고요. 2번. 음량 조정기를 설치하는 경우 음량 조정기의 배선은 2선식으로 할 것. 틀렸죠. 네, 틀렸죠? 2선식이 아니고요. 3선식이 돼야 맞죠? 3선식. 3선식. 정답 2번이고요. 3번. 조작부의 조작 스위치는 바닥으로부터 0.8m 이상 1.5m 이하의 높이에 설치할 것. 맞죠? 0.8m 이상 1.5m 이하 맞고요. 4번. 다른 전기 회로에 따라 유도 장애가 생기지 않도록 할 것. 4번도 맞습니다. 자, 옳지 않은 것은 2번이죠. 2선식이 아니고 3선식이 돼야 맞습니다. 정답 2번입니다. 자, 다음 73번. 자, 자동화재 탐지 설비 및 시각경보 장치의 화재 안전 기술 기준에 따른 감지기 부착 높이가 9m일 경우 적응성이 없는 감지기는? 자, 지금 보세요. 감지기의 부착 높이가 얼마라고 했어요? 9m. 자, 9m라고 했죠? 그럼 9m면은 이게 어디 범주에 들어가냐? 바로 감지기의 부착 높이 8m 이상 15m 미만에 들어가는 거죠. 8m 이상 15m 미만. 자, 하나씩 볼게요. 불꽃 감지기. 자, 불꽃 감지기는 일단 답을 하시면 안 돼요. 왜냐? 불꽃 감지기는 설치 높이에 관계없이 어디든지 설치가 가능한 감지기죠. 이거 답하시면 안 됩니다. 불꽃 감지기는 설치 높이와 무관하게 모든 높이에 다 설치할 수 있어요. 자, 1번 아니고요. 다음 2번. 차동식 스포트형 열감지기. 3번. 차동식 분포형 열감지기. 4번. 광전식 스포트형 연기감지기. 그래서 보기 중에서 부착 높이가 8m 이상 15m 미만의 설치가 불가한 것은 바로 여기 있죠. 차동식 스포트형. 차동식 스포트형은 이것은 8m 미만, 부착 높이가 8m 미만일 경우에 설치가 가능해요. 나머지는 다 설치 가능합니다. 여기 9m일 때 가능하고 차동식 스포트는 8m 미만일 때만 설치할 수 있는 감지기죠. 그래서 정답은 2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 74번. 비상조명 등의 화재 안전 기술 기준에 따른 비상조명 등의 시설 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것은? 틀린 걸 찾는 거네요. 비상조명 등의 시설 기준, 설치 기준과 부합한 것을, 부적합한 것을 찾는 거예요. 1번. 조도는 비상조명 등에 설치된 장소의 각 부분의 바닥에서 0.5 룩스가 되도록 하였다? 틀렸죠. 0.5가 아니죠. 0.5가 아니라 1룩스 이상이 돼야 돼요. 1룩스 이상. 그래서 1번이 틀린 내용이 됩니다. 정답 1번이고요. 2번. 특정 소방 대상물의 각 거실과 그로부터 지상에 이르는 복도, 계단 및 그 밖의 통로에 설치하였다? 맞는 거죠. 복도, 계단 맞고요. 3번. 예비 전원을 내장하는 비상 조명 등의 평상시 점등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바로 점검 스위치를 설치하였다. 맞는 거죠? 점검 스위치. 다음 4번. 예비 전원을 내장하는 비상 조명 등의 해당 조명 등을 유효하게 작동시킬 수 있는 용량의 축전지와 예비 전원 충전 장치를 내장하도록 하였다. 맞는 내용입니다. 자, 옳지 않은 것 1번이죠. 0.5 룩스가 아니라 1룩스 이상이 돼야 맞습니다. 정답 1번이 되겠네요. 자, 다음 75번. 자, 유도등 및 유도 표지의 화재 안전 기술 기준에 따라 객석 내 통로의 직선 부분의 길이가 85m인 경우 객석 유도등을 몇 개 설치하여야 하는가? 자, 이 문제는 필기 시험에서도 많이 나왔을 뿐더러 실기 시험에도 자주 나오는 내용입니다. 객석 유도등의 설치 개수. 실기 시험에도 나오기 때문에 반드시 암기하고 가셔야 됩니다. 그래서 객석 유도등의 설치 개수. 객석 유도등의 설치 개수는 자, 객석 통로의 직선 부분의 길이를, 길이나 거리. 자, 객석 통로의 직선 부분의 길이 또는 거리를 4로 나눠주시고요. 그리고 1을 빼주는 거죠.
네, 이게 바로 객석 유도 등의 설치 개수를 구하는 공식입니다. 자, 그러면 지금 객석 내 통로의 직선 부분의 길이가 85m라고 했죠? 그러면 85m를 4로 나눠주고요. 그리고 1을 빼주면 됩니다. 이렇게. 그래서 계산하시게 되면 이 값이 20.25가 나오고요. 답을 하실 때는 뭐 한다? 절상한다. 올림 해주는 거예요. 21개죠. 절상해서. 이렇게 해서 정답은 3번의 21개가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 76번. 무선통신 보조설비의 분배기, 분파기 및 혼합기의 설치 기준 중 틀린 것은? 그래서 분배기, 분파기, 혼합기의 설치 기준 아닌 걸 찾으시면 돼요. 1번, 먼지, 습기 및 부식 등에 따라 기능에 이상을 가져오지 아니하도록 할 것. 맞는 내용이죠. 2번, 임피던스는 50ohm의 것으로 할 것. 이것도 맞습니다. 임피던스 50ohm 맞고요. 3번, 전원은 전기가 정상적으로 공급되는 축전지, 전기 저장 장치 또는 교류전압 옥내관선으로 하고 전원까지의 배수는 전용으로 할 것. 자, 이건 일단 이 내용 자체도 틀렸고요. 그리고 여기 분배기, 분파기, 혼합기의 설치 기준도 아닙니다. 이것은 뭐냐? 바로 증폭기죠, 증폭기. 증폭기의 설치 기준에 해당이 되는 거고요. 그리고 내용도 틀렸어요. 축전지가 아니고요. 축전지 설비가 돼야 맞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3번이 틀렸습니다. 4번, 점검에 편리하고 화재 등의 재해로 인한 피해 우려가 없는 장소에 설치할 것. 그래서 분배기, 분파기 및 혼합기의 설치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바로 3번입니다. 3번은 증폭기 설치 기준에 해당이 됩니다. 정답 3번이 되겠고요. 자, 그 다음 77번. 자, 자동화재 속보 설비의 속보기의 성능 인증 및 제품 검사의 기술 기준에 따라 교류 입력 측과 외암 간의 절연 저항은, 자, 여기 보세요. 교류 입력 측과 외암 간의 절연 저항은 직류 500V의 절연 저항기로 측정한 값이 몇 메가옴 이상이어야 하는가? 자, 지금 이게 어디를 측정한 거라고요? 교류 입력 측과 외암 간의 절연 저항입니다. 교류 입력 측과 외암 간 얼마 이상? 바로 20메가옴 이상인 거죠. 그죠? 20메가옴 이상. 자, 그런데 이 부위가 절연된 충전부와 외암간이죠. 절연된 충전부와 외암간. 절연된 충전부와 외암간. 자, 여기는 얼마 이상이 돼야 돼요? 절연된 충전부와 외암간은 5메가옴 이상이 돼야 돼요. 절연된 충전부와 외암간은 5메가옴 이상이 돼야 되고요. 자, 그리고 절연된 선로관. 절연된 선로관. 그럼 절연된 선로관은 얼마냐? 이거는 똑같아요. 20메가옴 이상입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어디를 측정하느냐에 따라서 절연 저항값이 다릅니다. 그래서 교류 입력 측과 외암 간에는 20메가옴 이상이고요. 그 다음에 절연된 충전부와 외암 간은 5메가옴 이상, 그리고 절연된 선로관은 20메가옴 이상이다. 잘 구분해서 암기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교류 입력 측과 외암 간이기 때문에 20메가옴 이상이 돼야 되는 겁니다. 정답 3번이 되겠네요. 3번. 다음 78번. 자, 누전경보기의 화재 안전 기술 기준에 따라 누전경보기의 수신부를 설치할 수 있는 장소는 단 해당 누전경보기에 대하여 방폭, 방식, 방습, 방온, 방진 및 정전기 차폐 등의 방호 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다. 자, 이 문제는 이제 누전경보기의 수신부 설치 제외 장소를 물어본 거예요. 근데 설치 제외 장소, 지금 설치할 수 있는 곳이니까 보기 중에서 설치 제외 장소에 해당하지 않는 걸 찾으시면 되겠죠? 설치할 수 있는 걸 찾는 거니까. 자, 1번. 습도가 낮은 장소다. 틀렸죠? 습도가 낮은 장소에는 누전경보기의 수신부를 설치할 수가 있어요. 반면에 습도가 높은 장소. 습도가 높은 장소는 설치가 불가한 거죠. 맞죠?
습도가 높으면 수신부 설치할 수 없어요. 그런데 지금 여기는 수신부를 설치할 수 있는 장소를 찾았으니까 정답은 1번이 되는 거죠. 습도가 낮기 때문에 설치할 수가 있는 거예요. 예, 정답 1번이고요. 온도의 변화가 급격한 장소, 설치 불가죠. 화약류를 제조하거나 저장 또는 취급하는 장소, 설치 불가입니다. 부식성의 증기가스 등이 다량으로 체류하는 장소, 마찬가지로 설치 불가죠. 그래서 누전 경보기의 수신부를 설치할 수 있는 장소는 습도가 낮은 장소가 설치할 수 있는 거죠. 정답 1번입니다. 1번. 자, 다음 79번. 유도등 및 유도표지의 화재안전 기술 기준에 따라 유도표지는 각 층마다 복도 및 통로의 각 부분으로부터 하나의 유도표지까지의 보행거리가 몇 미터 이하가 되는 곳과 구부러진 모퉁 위의 벽에 설치하여야 하는가? 단, 계단에 설치하는 것은 제외한다라고 했습니다. 바로 유도표지의 설치 거리입니다. 유도표지는 자, 보행거리가 몇 미터 이하가 되는 곳? 보행거리 바로 15m죠. 15m 이하가 되는 곳과 그리고 구부러진 모퉁이의 벽에 설치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정답 3번에 15m가 정답이 되겠네요. 정답 3번. 자, 다음 80번. 무선통신 보조 설비를 설치하여야 할 특정 소방 대상물의 기준 중 다음 괄호안에 알맞은 것은? 자, 무선통신 보조 설비의 설치 대상 중에서 한 가지가 나온 거예요. 자, 층수가 30층 이상인 것으로서 몇 층 이상 부분의 모든 층? 몇 층 이상이죠? 16층 이상이죠. 16층. 그래서 층수가 30층 이상인 것으로서 16층 이상 부분의 모든 층에 무선통신 보조 설비를 설치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3번에 16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80번 문제까지 24년 1회 기출문제를 풀어봤고요. 오늘 강의 잘 정리해 주시고 저는 다음 강의에서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